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불로장수 절대 원칙, 저자 스즈키 유가 쓰고 사모미디어에서 펴냈습니다. 부제는 시간을 되돌리는 힘입니다. 이 책은 안티에이징, 즉 젊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40대 후반의 나이임에도 건강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책을 출간했으며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럼 저자가 말하는 불로장수의 절대 원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저자 소개, 스즈키 유, 일본의 사이언스 라이터, 1976년에 태어나 게이오기 주쿠대학교 SFC를 졸업한 후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근무했다. 이후 독립하여 600명이 넘는 학자와 전문의를 인터뷰하며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했다. 16살 무렵부터 매년 5,000편에 달하는 과학 논문을 독파하며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현재는 헬스케어, 생산성 향상을 테마로 한 저술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오늘부터 나는 최고의 컨디션 외 다수가 있다. 오늘은 이 책의 1장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노화 방지법에는 공통된 원칙이 있다. 식사법, 피부관리, 생활습관 개선, 불안이나 스트레스 해소. 세상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건강법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잠시만 검색해도 수많은 방법론이 쏟아지는 방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무엇을 건져야 할지 혼란함과 막막함을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우선 노화를 막는 구체적인 방법을 실천하기에 앞서 안티에이징의 바탕을 이루는 근본 원리부터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통과 회복의 사이클로 젊음을 되찾다. 니체는 나를 파괴하지 못하는 모든 고통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라고 말했습니다. 회복력의 메커니즘을 단적으로 표현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10대 시절 동아리 선배에게 혼나고 나서 인내심이 생겼다 라거나 일하면서 겪었던 고생과 어려움이 이직에 도움이 되었다와 같은 경험은 흔히 있을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같은 불합리하고 악질적인 문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적당한 고통은 우리의 능력치를 높입니다. 니체의 말은 사실 안티에이징의 메커니즘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를 파괴하지 않는 고통에는 우리의 육체를 젊어지게 만드는 강력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알기 쉬운 예로 운동이 있죠.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단 15분만 열심히 운동해도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은 45% 감소하고 전체 사망률도 30%나 감소합니다. 운동의 장점은 이미 여러 데이터를 통해 확인되었으니 더는 의심할 여지가 없을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사망률이 줄었다 해도 그건 단순히 몸이 건강해져서 그런 거지 젊어진 건 아니잖아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체가 건강한 사람일수록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는 것의 상관관계는 과거에도 여러 번 증명되었거든요. 한 예로 쌍둥이 1826명을 10년 동안 추적한 조사에 따르면 젊어 보이는 사람일수록 생존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일본에서 실시한 다른 조사에서도 피부에 기미나 주름이 적고 동안인 여성은 내장 지방이 적었으며 동맥경화가 발병할 위험도 낮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외모도 젊어 보인다는 것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운동이 신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외형적인 젊음으로 이어진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몸을 움직이면 건강해지는가에 대한 답은 아직 속시원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특정 호르몬 분비에 그 원인이 있는 건 아닐까? 칼로리 균형이 개선되어서일까? 인슐린 기능이 향상되었기 때문은 아닐까? 다양한 가설이 제기되었지만 몸을 움직이면 동맥경화에 걸릴 위험이 감소하는 이유나 운동을 하면 암 발병률이 줄어드는 근거 등을 정확히 설명하는 메커니즘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현 시점에서 가장 유효한 가설이 호메시스입니다. 호메시스는 1888년에 독일의 과학자 휴고 슐츠가 발견한 현상입니다. 어느 날 미량의 독소가 이스트균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휴고 박사는 이에 의문을 품고 연구를 거듭한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모든 물질은 소량 있으면 몸의 기능을 자극하고 적당량 있으면 억제하고 다량 있으면 몸을 손상시킨다. 다시 말해 원래는 생명체에 해로운 물질이라도 그 양이 극히 적다면 이로운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발견이 계속되다가 1943년에는 면역학자 체스터 사우담이 나무 수액의 독이 균류의 성장 속도를 높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스어로 자극을 의미하는 단어를 따서 호메시스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즉, 호메시스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지나치면 해롭지만 적으면 이로운 작용을 한다가 되겠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고통에 따라 결정된다. 편안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떠한 불행이나 고통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먼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셈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호메시스가 넘쳐납니다. 이를테면 백신의 메커니즘은 호메시스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알다시피 백신은 독성이 약한 병원체나 항원을 몸속에 투여해 인간이 가지고 있던 방어 기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같은 병원체의 공격을 받았을 때 병에 걸리지 않게끔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세균학자 루이 파스테르는 이러한 백신의 메커니즘을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나 균으로부터 약한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내 그것을 백신으로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호메시스의 원리와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깝게 볼 수 있는 호메시스의 대표적인 예로는 사우나를 들 수 있습니다. 사우나는 가볍게 조깅할 때 일어나는 신체 변화와 비슷하며 심장이나 혈관 기능이 개선되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사우나가 운동의 효과를 유사하게 재현하는 호메시스의 장치로 작동한 덕분입니다. 채소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호메시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 채소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채소는 우리 몸에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하는 고마운 존재이지만 한편으론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단서는 폴리페놀에 있습니다. 과일이나 채소의 색소는 폴리페놀에서 유래하며 채소가 몸에 좋은 이유 중 하나로 텔레비전이나 잡지에서도 자주 거론되곤 합니다. 우리는 흔히 미디어에서 폴리페놀에는 몸의 산화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다시 말해 폴리페놀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나 DNA의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분명 일리 있는 말이지만 과학계에서는 폴리페놀의 효과 중 항산화 작용만큼은 잘 설명되지 않는다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이미지와 달리 폴리페놀의 항산화 작용은 매우 낮을 뿐더러 체내에 들어가면 그 즉시 간에서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호메시스에 따른 설명입니다. 식물은 가뭄으로 충분한 물을 얻지 못하거나 곰팡이 번식 등으로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인간과는 달리 외부의 적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식물은 10억 년에 걸쳐 다양한 화학물질을 만들어내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 성분은 항균작용으로 곰팡이의 번식을 방지하고 녹차의 카테킨은 해충을 퇴치합니다. 덜 익은 감이 새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것도 탄닌이라는 폴리페놀이 떫은 맛을 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폴리페놀은 우리 몸에 활성 스트레스를 가함으로써 염증 억제 시스템을 가동시킵니다. 염증이란 인체가 어떤 손상을 입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실수로 손을 부딪혔을 때 그 주위가 벌겋게 부어오른다든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을 때 진물이 난다든지, 이마를 부딪혔을 때 충격을 받은 부분이 빨개지고 한동안 욱신거린다든지 하는 증상이 모두 염증 반응의 예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인체의 손상을 치유하는 면역 시스템이 작동한 증거이며 상처나 감염을 치료하는데 꼭 필요한 프로세스 중 하나입니다. 염증 반응이 없으면 우리 몸은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한편 오래가는 염증은 우리 몸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배인 상처처럼 몇 주 안에 낫는 증상이라면 상관없지만 감염증이나 당뇨병처럼 몸의 이상이 만성화되면 혈관이나 세포가 손상을 입어 인체가 내부에서부터 점점 노화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몸을 젊게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염증 반응이 오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 몸에 있는 염증 억제 시스템입니다. 운동은 진화의 역사를 거스르는 행위이다. 원시시대의 생활 방식이 현대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알다시피 현재 많은 선진국에서 운동 부족이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WHO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성인 35.5%가 권장 활동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었으며 특히 20, 30대의 80%는 운동 습관 자체가 없었습니다. 참 우려스러운 사태지만 진화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모사피엔스가 매일 몸을 움직인 이유는 어디까지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고기와 채소를 구하고 나면 더는 몸을 움직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만약 러닝이나 근력 운동을 좋아하는 개체가 있었다면 에너지를 낭비하는 부적응 존재로 진화 과정에서 도태되었을 겁니다. 그 결과 인류의 뇌에는 운동을 싫어하는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시시대에는 사실 몸을 움직이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냥을 나간 개체만이 생존을 허락받았습니다. 따라서 그 유전자를 물려받은 현대인이 운동 부족에 빠지게 되는 건 당연하겠죠. 아무리 몸을 움직인들 식량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열량을 충분히 얻을 수 있으므로 굳이 운동해야 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러닝이나 근력 운동은 600만 년에 이르는 진화의 역사를 거스르는 폭동인 셈입니다. 칼로리 섭취, 즉 식사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에서 식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생존 위험이 없으면 인간의 신체 기능은 떨어진다. 이쯤에서 첫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 몸에 일부러 고통을 주지 않는 한 호메시스는 작동하지 않는 걸까요? 현대인은 호모사피엔스보다 풍요로운 환경 속에 살면서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필요한 열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현대 문명이 낳은 눈부신 혜택이지만 한편으로는 예기치 못한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은 현대의 환경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칼로리가 부족하지 않다니. 이거 뭐 사는데 별 지장이 없잖아. 그렇다면 심신 강화 시스템을 사용하지 말고 잠재워두자. 생존 문제가 사라지면 굳이 심신의 회춘 시스템을 작동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무턱대고 신체 기능을 업그레이드하지 않는 편이 상책이라고 원시의 육체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단순히 심신 강화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 것 뿐이라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심신이 젊어지지 않아도 현 상태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생존의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면 다음과 같이 전신의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첫째, 신체 기능 저하.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소실되기 시작하고 세포 내 단백질 합성 속도가 저하됩니다. 육체가 점점 쪼그라들면서 뼈의 회복 메커니즘과 심장의 혈액 펌프 기능이 떨어집니다. 둘째, 정신기능 저하. 도파민이나 아드레날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량이 줄어 의욕이 떨어집니다. 즉,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만약 이런 상태에 빠지면 우리의 외모는 급격히 늙어버린 인상이 되어버릴 겁니다. 단백질 합성이 원활히 되지 않아 근육과 피부가 처지고 의욕을 잃어 활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류 진화생물학자 다니엘 리버만은 이런 메커니즘을 인간의 신체는 수요에 따라 능력을 조절하도록 진화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 생존 위협이 없는 상태에서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건 소중한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 진화 프로세스가 고안해낸 적응 시스템과 같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에게 고통이 필요한 이유는 현대 문명의 이기로 인해 호메시스의 기능이 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고통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불로장수 절대원칙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이 책을 처음부터 시종일관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좋은 책입니다. 오늘은 저자의 불로장수 절대원칙의 세부사항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소 운동량을 의식해본다. 일상 활동의 양을 늘린다. 3분간 천천히 걷기, 3분간 빠르게 걷기를 반복한다. 전력을 다해 움직이기, 쉬기를 반복한다. 20분 동안 사우나에 들어간다. 찬물로 샤워한다. 향신료, 허브, 베리, 커피를 통해 폴리페놀을 섭취한다. 생강, 마늘, 브로콜리에서 황함유 화합물을 얻는다. 아침 식사를 거른다. 한 달에 5일만 철저히 칼로리를 줄인다. 하루 걸러 단식을 반복한다. 보충제로 커큐민을 섭취한다. 스트레스 경험과 마주한다. 새로운 출퇴근 루트를 개척한다. 채소를 늘리고 정제당을 줄인다. 신선한 채소와 어패류를 적극적으로 섭취한다. 탄수화물을 제한한다. 과일은 베리류, 감귤류를 먹는다. 유기농 채소에 집착하지 않는다. 초가공식품은 총칼로리의 10% 이하로 제한한다. 고기와 채소는 늘 함께 먹는다. 고기와 생선의 고온 조리는 피한다. 가공육 섭취는 가급적 줄인다. 요리 기름은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을 사용한다. 침실에는 시계를 두지 않는다. 자기 전에 충분히 환기한다. 무거운 담요를 덮는다. 단백질 섭취로 숙면을 부른다. 식이섬유 섭취로 수면 체질을 만든다. 바디스캔 명상으로 릴렉스 효과를 높인다.
인생의 의미에 대해 생각한다. 바셀린은 보습에 있어서 기본 중의 기본. 피부 상태에 따라 보습제를 바꾼다. 거울 보는 횟수를 줄인다. 인스타그램을 삼간다. 젊게 꾸민다. 요가나 태극권을 한다. 외모가 아닌 신체 기능에 초점을 맞춘다. 저자의 불로장수 절대 원칙의 세부 사항들을 들어보니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많네요.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